동태, 구태, 해태, 북어, 꺽태, 노가리, 염태, 먹태, 외태, 백태, 선태, 짝태, 코다리. 절반도 말 못했습니다. 이게 다 명태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한국어에는 명태 하나를 지칭하는 단어만 이렇게 많습니다. 한국인들 명태에 붙인 다양한 이름만큼 정말 별의별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먹죠. 살코기만 먹는 게 아니고 내장은 창란젓으로, 알은 명란젓으로 먹고요. 심지어 명태 간에서 짠 기름으로 등불도 밝혔어요. 옛날에는. 한국인의 곡물이 쌀이라면 한국인의 물고기는 명태입니다. 명태는 대구와 비슷한 생선으로 둘 다 한류성 어종이고 깊은 바다에 살죠. 대구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물고기인 반면 명태는 유독 한국인들만 좋아하는, 사실상 한국인의 소울푸드나 다름없죠. 근데 말이죠, 요즘 여러분 밥상에 올라가는 명태 중에 한국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 소울푸드라면서 뭔 다 수입산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된 게 한 30년쯤 됐습니다. 명태,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맛있는 명태 이거 진짜 말 그대로 한국에서만 먹는 생선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냥 대구의 아류 생선 정도로 취급하죠. 서양에서는 원래 명태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서양인들은 본래 대서양에서 풍부하게 잡혔던 대구를 즐겨 먹었는데 20세기에 들어 대서양 대구가 잘 잡히지 않자 그 대안으로 명태를 먹기 시작한 정도예요. 한국인들이 워낙 명태를 많이 먹고 또 좋아하니까 이게 한국과 가까운 중국의 동북지방, 러시아 극동지방 등에서는 명태를 부르는 방언이 또 따로 있는데요.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밍타이, 러시아에서는 민따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명백하게 한반도에서 유입된 어휘죠. 한반도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방들에서 아예 방언으로 합류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생선에 살고 생선에 죽는 일본에서도 대구를 타라, 명태는 스케토다라 라고 부르며 역시나 대구의 아류로 취급, 잘 먹지 않거든요. 근데 명태 알은 또 먹어요. 명란젓으로 먹습니다. 대구알 젓을 타라코라고 하니까 명란젓은 스케토다라코가 돼야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건 또 멘타이코라고 부릅니다. 명란젓으로 부를 땐 명태라고 하는 거예요. 명태 알을 맵게 양념해서 먹는 명란젓이 한국에서 유입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한국인의 식생활에 뿌리 깊이 박힌 생선이지만 의외로 명태가 역사상에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초부터 함경도에서 잡히기 시작해 동해안에서 넘치도록 많이 잡혔는데 처음엔 잡히는 지역에서만 먹다가 조선 중기부터는 임금님한테 진상하는 생선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으로 유통돼서 제사상에도 올라가고 우리가 아는 온갖 이름들이 생겨났죠. 명태가 전국구 생선으로 자리매김한 결정적인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17세기는 지구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소빙하기 기간이었는데요. 조선에서도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등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북쪽으로 갈수록 더 춥고 더 영향이 컸어서 함경도 같은 곳은 말 그대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지옥도가 펼쳐졌거든요. 근데 이 명태가 추우면 외려 더 잘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 넘쳐나는 명태를 잡아서 남부지방의 곡식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북부지방 사람들은 기근을 버틸 수 있었고 다른 지방 사람들은 명태에 맛을 들이게 되었죠. 이후 원산 앞바다 같은 동해안에서는 곡식 대신 말린 명태, 즉 황태를 세금으로 낼 수 있게 되고 민간에서도 물물교환용으로 쓰이면서 사실상 화폐의 기능까지 대신하게 됩니다. 명태를 잡는 방법은 조선시대 내내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는 아예 길이만 몇 킬로미터씩 되는 거대 그물로 해저 바닥까지 싹쓸이하는 저인망어업이 도입됐죠. 거기다 GPS로 물고기를 추적하는 어군 탐지기까지 사용되기 시작. 그래도 워낙에 많이 잡히는 생선이라 마구마구 잡는데도 어획량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히고 또 많이 먹던 명태가 90년대부터 문자 그대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1940년대 한 해 27만 톤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1981년에 16만 톤이 잡힌 이후 계속 수직 하락. 2018년 4월에 200마리 정도가 잡히고 12월에는 2만 마리 정도 잡히는 수준이 됐죠. 어민들도 다른 어종으로 다 갈아타버렸습니다. 한때 동해안에서는 고양이들조차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흔한 생선이었던 명태. 소비량은 그대로인데 우리 앞바다에선 잡을 수 없으니 이젠 매년 막대한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인 2018년에는 25만 톤, 2019년에는 18만 톤, 2020년에는 20만 톤을 수입해왔죠. 국내 선박들이 러시아의 오호츠크 해 쪽으로 원양 어업을 나가서 잡아오기도 하지만 러시아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쿼터에 맞춰야 해서 눈칫밥 먹는 신세예요. 수입산 동태의 85%가 러시아산이고 생태의 97%가 일본 홋카이도산입니다. 요즘엔 식생활도 많이 바뀌었고 명태 말고 맛있는 물고기 많으니까 명태 그까짓 거 안 잡히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않냐? 할 수 있어요. 근데 명태가 이름만 수십 가지 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별의별 형태로 다 가공을 하기 때문에 명태 가공업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 많습니다. 명태 자체는 외국에서 가져와도 말리고 가공하는 건 다 국내에서 한다 이거죠. 명태를 수입 안 하면 그냥 못 먹는 건 둘째치고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명태 가공 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기에 국민들의 식탁을 위해서도 동해안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명태라는 생선을 홀랑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이렇게 한국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명태, 원래처럼 우리 앞바다에서 잡히면 좋잖아요. 근데 대체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명태의 서식지는 대략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오호츠크 해와 미국의 알래스카 연안에서는 지금도 명태가 잘 잡히고 일본에서도 명태 개체수를 잘 조절하며 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한국에선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전세계 명태의 블랙홀이나 마찬가지인 한국.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아까 말한 저인망 방식으로 바닥부터 싹싹 긁어서 명태들을 잡아 올린 데다 명태의 새끼인 노가리도 인기가 많은 만큼 노가리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 올렸습니다. 지방정부에서 노가리 잡지 말라고 금지를 시켰었지만 어민들의 반발로 흐지부지 돼버렸죠. 명태가 자연에서 거의 15년 정도를 사는 물고기고 산란을 하려면 3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태어나는 족족 잡아버리면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요. 그러나 남획보다 더 결정타를 입힌 것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특히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죠. 명태 서식지 가운데 비교적 남쪽에 있는 한국 근해는 이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후반 들어 한반도 근해의 표층 수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명태의 서식지였던 동해안의 표층 수온은 1.43도로 서해안이나 남해안보다도 유독 많이 상승했죠. 명태가 깊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산란기에는 수심 100m 근방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표층 수온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북쪽에 더 추운 곳에 사는 명태 무리들이 원산 같은 한반도 동해안에 와서 알을 낳고 돌아갔었는데 산란하러 오는 곳이 이렇게 더워지니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알 낳기를 포기한 것이죠. 또한 많은 물고기들은 수온이 올라갈수록 수컷이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알 낳기를 포기하기 이전에 알 낳을 암컷 자체가 부족해지니 어질어질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는 살아있는 명태에게도 치명적이지만 심지어 죽어있는 명태에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황태를 말릴 때 2달 이상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춰야 되는데 요 근래 겨울에 따뜻한 날이 많아져서 황태 가공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해 11월은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따뜻한 11월이었다고 하는데요. 겨울이 따뜻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따뜻해진 기온과 수온으로 명태는 살아서도 고생, 죽어서도 고생이라는 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명태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명태는 여전히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생선이고 또 빠진 적도 없는 생선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명태를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죠. 또 명태 어업은 이제 남해 바다를 빌려서 해야 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명태 가공업은 여전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한국 최대의 수산물 가공업입니다. 명태의 복원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에 동해안에 명태 15,000마리를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 15만 마리, 2018년에는 거의 100만 마리를 방류했죠.
2021년 올해에도 명태치어 20만 마리를 방류하면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태 양식에까지 도전! 전 세계 최초로 완전 양식에 성공했는데요. 명태가 워낙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녀석이라 수온 유지하려면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수입해서 먹는 게 훨씬 싸니까요. 명태를 잘 먹지 않고 거의 한국 수출용으로만 잡는 일본에서조차 최근에는 명태 조업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가 명태 어획량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일본 명태는 거의 홋카이도에서 잡히니까 한국보다는 꽤 북쪽이죠? 한국에 이어 일본 명태들마저 집을 떠나게 된다면 다음은 오호츠크해나 베링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대기근으로 굶주린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며 한국인의 문화 속으로 들어온 소울푸드 명태. 이제는 우리 바다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 일상에서 명태와 같은 소중한 것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생물과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